김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최초라는 수식어는 늘 설레임을 동반합니다. 인류사에서 최초의 순간들은 인간의 삶의 수준을 높였고 인식의 지평을 한 걸음 더 확장시켰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첫걸음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국내 과학자들의 땀으로 이룬 최초의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최초의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과학자 여러분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기오염 문제가 전 지구적인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대기오염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우리 기술로 만든 천리안 위성 EB호가 성공적으로 우주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 물질을 관측하는 천리안 위성 EB호 발사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밤참수 시간에 네. 천리안 위성 EB호 발사는 네. 소식을 전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났죠, 시간이. 네. 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고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얘기까지 좀 네.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 우리는 발사 성공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거든요.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네. 자세를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럼 일단 어떻게 발사하게 된 건지 그 네. 과정부터 잠깐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벌써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많아서 네. 좀 덮였던 뉴스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많은 소식들이 덮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 지난 2월 19일 날 오전 7시경입니다. 네, 그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 위치한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천리안 위성이 발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궤도에 안착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이 천리안 위성 EB호는 세계 최초로 정지 궤도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몽골 남부 지역까지 아시아 지역을 주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발달해서 어떤 경로로 이동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지,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초로 이런 위성이 발사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측한 데이터를 국제사회랑 공유를 해서 아마 국제사회의 환경 보존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궤도 위성이고 네.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사했다 네. 그렇게 얘기가 돼서 네. 한반도만 감시하는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넓군요. 그렇죠. 일단 지구의 거의 한 분의 1 정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지궤도 위성이면은 우리나라 항공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위에서 감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뭐 3만 킬로 이상이 올라가서 네. 이렇게 같이 도는 거죠. 지구랑 같이. 멀리서 보니까 네. 멀리서 보는데도 네. 우리 뭐랄까요? 굉장히 정밀도나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맞습니다.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네. 보통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했고 또 여기에 탑재된 그 분광기들이 성능이 그만큼 좋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커버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천리안 위성 EB호 쌍둥이 위성이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EA호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알파벳 순서로 봐도 예. 이 BO가 있으니까 EA호가 다시 당연히 있는데요. 일단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천리안 위성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천리안 위성은 천리안 이번에 발사된 이 BO는 천리안 1호의 임무를 이어받은 바톤 터치를 받아서 지금까지 천리안 1호 위성 그리고 천리안 2A 위성, 2B 위성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발사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2018년도 2월 12월 달에 천리안 2A 위성이 먼저 이제 발사가 돼서 네. 지금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발사된 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 2A 위성보다 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나 영역들이 넓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과기부나 이런 데서만 만든 게 아니고요. 뭐 환경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각자 거기에서 자기네 어떤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이 탑재체를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네. 이제 지구의 여러 어떤 대기에 오염에 대한 물질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위성은 이렇게 쌍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위성 기술을 독자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어떤 이력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화성으로 뭔가를 네. 보낸다, 탐사선을 보낸다 이럴 네. 때는 쌍둥이로 만드는 거죠. 화성으로 왜냐면 거기 가는 그 탐사선이 네. 망가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라요? 일단 그 화성으로 가는 그런 그 무인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화성에 있는 탐사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구에서 그거를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복제품을 만들어 두는 거고요. 네. 다만 그 예외의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오퍼튜니티호나 이렇게 뭐 소저너 같은 경우 소저노 같은 경우에는 네.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 쌍둥이라고 같은 시기에 발사를 해서 이렇게 같이 미션을 수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천리안 위성 EA, EB 네. 쌍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좀 전에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역할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역할은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그 크게 보면은 이 천리안 위성의 그 미션은 크게 지구 대기 관측 그리고 우주 대기 관측이라는 공통 미션이 있긴 한데 큰 거는 그렇죠. 똑같군요. 큰 거는 비슷한데 네.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천리안 위성 1호가 원래 그 기상이랑 해양 관측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임무가 종료가 되면서 이 천리안 2A 위성한테 네. 그 미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EA 위성은 기상 관측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EB 위성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관측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탑재체를 탑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A보다 EB가 더 정밀하고 훨씬 더 뭐 이걸 잘 만들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물론 뭐 역할은 다르지만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자랑을 하게 되면요. 이번엔 제 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해양 탑재체 그러니까 해양의 뭐 조류라든지 해양 오염들 그런 걸로 관측할 수 있는 탑재체가 들어갔는데 이 해양 탑재체가 들어가는 것은 정지계성 위성 중에서 우리 EBO가 천리안 위성이 세계 최초라는 거죠. 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나사랑 유럽 우주국도 아직 발사를 못했고 2, 3년 뒤에나 발사를 할 거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위성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사실 좀 우리 틈새 분야를 공략을 한 거죠. 다른 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우주 탐사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역량을 쏟고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천리안 위성 1호부터 기술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룬 쾌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 천리안 위성 EBO가 올라가 있고 2, 3년 뒤에 나사랑 유럽 우주국이 자국의 위성들을 올리게 된다면 이 세대의 위성이 이 지구를 대표하는 이런 그 환경 위성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위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도 나사에서 발사한 위성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어깨를 견줄 만큼 맞습니다. 네. 그 위성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요, 우리나라가? 그럼요. 우리가 아무래도 뭐 우주 개발 역사는 짧지만 뭐 발사체나 이런 기술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위성 기술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전자공학이나 IT 분야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좀 성과를 더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개발하고 이거 발사 성공하고 궤도에 안착하고 실제로 통신을 주고받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과학자들의 소회는 남다르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제가 이제 그 과학자들의 그 발사되는 현장에서 제가 갔던 동료 과학자분이 계셔갖고, 근데 상황을 물어봤더니, 일단 이 위성을 탑재한 이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했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요? 일단은 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렇죠. 와 카운트다운하고 0되면 박수를 치는데 일단 뭐 워낙 이 로켓 성능이 좋기 때문에 뭐 로켓 성능은 다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발사체에서 위성이 분리가 되고 정상 궤도에 안착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환호성을 질렀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분의 좀 어떤 과학자의 말을 빌리자라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30대 때 천리안 위성 1호를 만들고 40대 때는
천리안 위성 2호를 만들고 예, 성공적으로 이제 보낸 거잖아요. 네. 그 어찌 보면 인생의 절반을 이 인공위성 개발에 그 시간을 보냈던 그런 또 감동적인 멘트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그 다음 위성 쏘고 그러다 보면은 네. 평생 거기에 그냥 그렇죠. 거의 위성 평생 만드는데 그냥 위성 바치는 만드는데 헌신하시는 거죠. 그런 과학자들이 진짜 소중합니다. 아, 그럼요. 모든 네. 역사를 다 꿰뚫고 있고 그럼요. 그분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금메달 따는 순간까지 숨죽이면서 막 지켜보잖아요. 네. 그 전에 미리 박수 치면은 김 빠진다 그러고 막 야단 맞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과학자들도 완전한 성공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렇죠. 뭐 이렇게 축하하거나 이거는 네. 좀 자제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요. 그럼 이번 위성 발사의 의미를 한번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 일단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이번에 EBO가 발사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해서 운영 중인 위성이 3개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을 거의 이제 우리가 또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축적이 되면은, 네. 이제 앞으로는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뭐 통신 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만들 수가 있고, 결국 이런 기술들이 또 민간으로까지 확산이 된다면 우리 어떤 국가의 경제적인 그런 부가가치를 만드는데도 커다란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네. 지금 이제 그 촬영하면서 다 확인하고 있지. 지금은 거의 않나요? 지상에 있는 어떤 관측 장비로 그 측정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위에서 관측을 하면은 네. 더 미리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진을 혹시 공개 혹시 안 됐나요? 아직 그 공개는 안 됐습니다. 네. 만약에 공개하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닌가요? 또 혹시?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뭐 굉장히 네.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그렇죠. 얼마나 원인이 뭐 날아오고 날아온다. 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네. 뭐 기여도가 그렇죠. 있고 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사실 그동안에 논란이 좀 있다가 네네네. 아직도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다 뭐 이런 맞습니다. 주장까지 하는데 네. 위성 사진 쫙 찍어가지고 중국한테 탁 보여주면서 네. 그래서 뭐 항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민간인 우리 일반인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까지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언제쯤 그런 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궤도에 안착이 됐으니까 이제 뭐 시험 가동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앞으로 또 봄 시즌이 다가오니까 네. 곧 좋은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요. 중국이 또 다른 거 준비할지도 몰라요. 아, 그러네요. 또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갖고 있고 네. 일단 우리 미세먼지 예보할 때 네. 예보할 때 사진만 이렇게 좀.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한테 어떻게 좀 유리한 움직이는지. 자료 위주로. 그 미세먼지도 지금 이제 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좀 잊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죠. 또 올해는 좀 미세먼지가 좀 덜 심했다고도 얘기하는데 네, 네. 우리 겨울철하고 봄철 지나는 동안에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요. 작년만 해도 정말 저희가 밖에 나가기 힘들 정도로 이 시기에 예.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성을 좀 많이 발사했으면 좋겠는데 탐관님은 아무래도 네. 이번에 위성 발사하는 거 보면서 네. 소감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랑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예전에 과학기자 할 때도 이제 그런 우주 탐사 현장에도 많이 취재를 갔었고 또 이제 거기 이제 제가 또 그 예전에 인공위성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제가 이제 컴퓨터를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해서 이제 이분들의 노고를 너무나 잘 아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도 이 위성을 조립할 때 네. 그 과학자들이 그 어떤 오염이 되지 않게 그 위성에 오염 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얀 지금 의료진들이 입는 그런 가운을 입고 예. 들어가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들의 노고가 정말 묻히지 않게 우리가 끊임없이 좀 성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천리안 위성 이슈를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자 생활만 하신 줄 알았더니 네, 저 원래 첫 직업이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아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셨어도 전망이 밝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참 위성이라는 게 네. 실제 크기는 얼마나 네요? 그렇게 크지는 않죠? 네, 그렇게 크기는 크지 않은데 네. 무게는 거의 뭐 3톤 가까이 나갑니다. 무게가 3톤씩이나 나가요? 네. 제가 위성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네. 우리 한 책상만 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정도 크기는 되는데 일단 이 위성을 그 기아나 우주센터로 옮기는데 네. 2박 3일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운송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1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0억요? 그것도 뭐 무진동 뭐 이런 그렇죠. 거 해야 되나? 무진동 그리고 뭐 압력, 온도, 습도 다 관장을 해야 되고 네. 또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인천공항에 갈 때까지도 차가 다니지 않는 밤 시간에 7시간을 걸려서
7시간요? 네, 가서 이제 그 수송기에 실은 다음에 또 바로 기한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캐나다 몬트리올 공항에서 한번 중간 급유를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기한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가는 그 여정부터가 보통이 아닌 거죠. 아, 그것만 싣고 가는 비행기가 네, 따로 전용기가 있습니다. 있었군요. 네, 전용기가 있습니다. 아, 그만큼 위성이 정말 정밀한 맞습니다. 그런 기계고 네.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가 위성 분야에 있어서는 뭐 발사체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네. 이것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나라가 네, 저는 뭐 지금 기술력이. 수준도 충분히 그 수준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게 반도체도 만드는데.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면에서 좀 마음이 왠지 뿌듯해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천리안 이비호에 대해서 얘기 네. 쭉 해봤는데요. 네. 위성 얘기를 하실 때 무슨 곡을 갖고 오실까? 오늘은 그 양준일의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네? 노래를 왜 선곡을 가나다라 해봤는데요. 마바사예요? 그 노래 가사말을 보면은 네. 그 가나다라 마바사가 사랑한다는 아무 말이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천리안 위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이게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 위성이라는 아무 말로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아무 말로 기억. 가나다라 네. 마바사 이렇게 하면은 그 네. 위성 얘기를 그렇죠. 하는 천리안 걸로. 위성. 네. 딱 떠올리시게끔 네,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중학생 정도 수준의 과학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 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암호 주고받기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는 거. 딱 그 느낌을 살려주셨는데요. 네. 재미있습니다. 네. 네. 문명의 이기는 누군가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탄생했고 역사는 이를 발명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했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양준일이 부른 가나다라 마바사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ome on.